아나운서 김도연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50년간 얼마나 멋지게 발전을 했는지, 또 대한민국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미션인 만큼 마음은 정말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이 한국폴리텍대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폴리텍의 미래를 책임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컴온 컴온! 클로드 모네는 내가 한 사람의 화가가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외젠부댕의 덕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네는 잘 알지만 그의 스승인 외젠부댕은 조금 생소한데요. 중세 유럽 때는 화가를 비롯한 많은 장인들이 도제 제도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직업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고유의 교육 체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업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제 제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제란 수공업 분야에서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스승, 마이스터 밑에서 일했던 어린 직공이 일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장인의 숙소에서 먹고 자고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기초부터 고난도 기술까지 배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스승의 수준까지 도달하면 독립을 하고 새로운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 역시 제자를 양성하면서 기술이 대를 이어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산업 인력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현대식 학교 제도와 접목한 지역별 직업학교의 설립이 시작됐습니다. 기업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기업과 학교 두 곳의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수업을 받는 이원화 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독일 내에서 직업교육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 믿을 건 오로지 사람뿐인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술을 기반으로 OECD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나라 직업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볼까요? 광복 이후 1946년 전국에 154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농업고교가 97개, 공업고교가 27개, 상업고교가 18개, 수산고교가 12개로 실업교육 외적 팽창 정책의 결과였죠. 신정부는 기술교육을 중요하게 다뤘고 지속적인 실업계 고교 확대 정책을 추진한 끝에 1965년 총 312개의 실업계 고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걸맞은 산업인력 양성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급속하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직업교육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1967년에 정부에서 직업훈련법을 제정했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직업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당시에 정부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주변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독일, 벨기에, 미국 등 선진국 및 국제노동기구, UN 개발 프로그램 등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수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우수한 전문 교사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국제 지원은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68년에 정부 투자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인천 캠퍼스의 모체인 중앙직업훈련원을 설립해 직업훈련 교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UN 개발 프로그램과 독일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웠던 해외 기술 연수, 그리고 외국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직업훈련 교사의 능력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1970년대는 본격적으로 직업교육 제도의 기틀이 갖춰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1967년에 만든 직업훈련법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기준이 설정됐고 중앙직업훈련원을 통해 교사 양성이 시작되면서 직업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죠. 또 기술 수준과 숙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산업계에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기술 자격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는데요.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기능 4부부터 기능장까지 기능계 4등급, 기사 2급부터 기술사까지 기술계 3등급, 총 7등급으로 수준별 자격 제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 다양한 직업훈련원이 설립돼서 직업교육의 인프라가 확충됐는데요. 현재 동부산 캠퍼스의 전신인 한독부산 직업훈련원을 시작으로 정수, 춘천, 대구, 인천, 광주, 한백창원, 대전 등 22개 직업훈련원이 1971년부터 1979년 사이에 설립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산업공정이 고도화되고 생산 인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술적 문제 해결과 생산 인력 관리를 겸할 수 있는 고급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와 자격 제도 도입에 따라 기능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1977년도에 기능대학법이 제정되었고 입지적 조건과 산학 연계의 효율성을 참작하여 경남 창원 최초로 창원기능대학이 설립됐습니다. 이후에 시설 건축 등을 거쳐서 1980년도에 기계공학, 기계정비, 금속가공 3개 학과를 개설하여 2년제 기능장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와 함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가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직업교육의 양적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직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982년 3월 18일 설립된 공단 본부에는 직업훈련연구소, 창원기능대학, 중앙직업훈련원 등 24개 직업훈련원과 13개 지방사무소가 하나의 조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능력개발기관 전반에 걸친 통합은 확장된 의사소통과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의 양과 질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냈는데요.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계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 산업 현장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과 납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과거의 손기능보다는 기술력이 보강된 중간 기술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능장 양성이 주 임무였던 기능대학의 역할도 1993년부터는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전환됐죠. 그러면 다기능 기술자란 어떤 인력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하여 제작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군을 뜻합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부는 1993년에 기능대학법을 대폭 개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훈련원 중 시설과 장비가 우수한 기관부터 기능대학으로 개편했고 공단 산하의 여러 교육기관을 직업전문학교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1997년까지 다기능 기술자와 일부 기능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이 총 18개, 산업직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전문학교가 23개로 연차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능대학법의 개편을 통해 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 졸업생에게도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 수여를 입법화한 것이죠. 대신 기능대학은 전문대학과 달리 민간에서 주도하기 어려운 국가기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취약계층의 자격 취득을 촉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18개 기능대학이 별도 학교법인 체제로 출범하게 됩니다. 1998년 2월 5일 학교법인 한국능력개발학원으로 이듬해에는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천, 울산, 사천, 아산 등 차례로 대학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IMF 경제 위기로 양산된 실업자들의 재교육에 매진함으로써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 외부적으로 직업교육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의 구조적 변화인 청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예전보다 더 많은 나이까지 직업교육이 필요하게 됐죠. 세 번째로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직업교육기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내부적으로도 커지고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기까지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별도의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 산하 23개 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21개 직업전문학교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인력이나 시설, 장비나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도 좀 부족했죠. 특히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유사한 계열의 학과가 중복으로 운영되면서 모집, 취업, 산학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비효율성의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근거리 기관끼리는 통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침을 수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44개 기관을 2006년부터 31개 기관으로 정리했고 동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편입시켰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증가, 또 기술 발전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는 기능대학의 사업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짧아진 직장 수명을 고려하여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 강화됐고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재직자 능력 개발,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교육 인프라의 역할을 확대하게 됩니다. (2006년) 공공직업교육 인프라 혁신을 통해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 구축됐는데요. 이때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공공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 이미지를 담아 영어로 종합기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일 경제 권역 내에 있는 교육기관을 1대학 다수 캠퍼스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와 유사한 권역대학 구조로 만들었죠. 여기에 더해 기관 내부 인사, 평가 제도 등 경영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캠퍼스의 시설 장비를 대규모로 확충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공공직업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탄생과 더불어 직업교육의 역사를 함께한 한국폴리텍대학. 정말 꾸준히 변화해 왔네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폴리텍대학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취업하면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취업인데요. 학생들이 폴리텍 입학을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매년 10% 정도 전문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는지를 나타내는 취업 유지율 역시 한국폴리텍대학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네요. 역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 방방곳곳 캠퍼스 없는 곳이 없네요. 이런 폴리텍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폴리텍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습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실무 역량 향상 및 학생들이 미래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과와 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 전단지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엔 기술력 향상,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취업과 졸업 후 사후 지도까지 책임을 지는 제도인 소그룹 지도 교수제에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담당 교수님께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공장이 스마트화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 한국폴리텍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러닝 팩토리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제품의 기획, 설계, 가공, 완성까지 전 공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보니 제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폴리텍이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뿌리산업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까지 교육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 항공정비 전문가, 스마트 공장 전문가 등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캠퍼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 멋있게 성장할 폴리텍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한국폴리텍대학을 저와 함께 둘러보니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 기술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곳, 정말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폴리텍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학교 문을 나서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오랫동안 남아서 폴리텍의 이름을 빛내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폴리텍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